반갑습니다. 뷰티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입니다. 자, 오늘은 3천만 원으로 ISA 계좌를 활용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질적인 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 20대 분들에게는 열심히 모으면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3, 40대 분들에게는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드머니, 혹은 그 이상 연령대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운용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를 불문하고 투자를 시작하거나 본격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금액 3천만 원을 가지고 ISA 계좌를 통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되지 않지만 거기에서도 또 세금이 떼이고, 일반 주식 계좌를 활용해도 세금 떼이고, 사실 우리 돈이지만, 여러분들 돈이지만 온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천만 원을 세금을 줄이면서 굴리는 법, 그 실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이 중에서 세금이 15.5%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7만 원이란 돈이 빠져나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는 423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같은 500만 원 수익을 냈다. 비과세 한도에서는 세금이 0원 없습니다. 500만 원이 그대로, 우리 수중에 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 77만 원이라는 돈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매년 쌓이고 복리로 굴러가게 되면은 10년 뒤에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하는 500만 원 수익, 이 세금에서 승부가 갈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나 월분배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세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상품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면 먼저 이 ISA 계좌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A 정식 명칭은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절세용 슈퍼 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통장 안에 ETF, 주식, 펀드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굴릴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냐면 2026년 2월 기준으로 가입자가 800만 명을 돌파했고, 총 가입 금액은 54.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대부분 86%가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국민 재테크 필수 계좌로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겠죠. IS의 핵심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익통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퉁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상품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B 상품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300만 원 수익 났으니까 300만 원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 계좌는 손익통산, 일명 퉁치기를 통해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제로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9.9%. 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 비과세를 넘긴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세율은 15.4%입니다만 ISA 계좌는 9.9%만 내면 끝인 거죠. 거기에다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2026년에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가 ISA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00만 원으로 약 2.5배가량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고, 서민형은 현행 400만 원인데 여기서 1000만 원, 역시 2.5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청년형 ISA, 이게 새로 생기면 연간 납입 한도가 4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반형은 현행
2천만 원을 유지하고요.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 예고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된 내용은 아니에요. 세부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은 바뀔 수 있으니까 실제 가입하실 때에는 금융사 약관이나 정부 정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니까 방향성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부가 투자자들의 그런 세금 혜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좀 쏟아내고 있구나라는 방향성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ISA 혜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연금 계좌와 연결하면 절세가 한 단계 더 이어집니다. 자, 절세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구조.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3년 의무 가입입니다. ISA 계좌는. 그래서 ISA 계좌 3년을 의무 가입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당소득세를 아끼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해지하고 나서 3년 동안의 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만기 해지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만 적용하고 이 목돈을 수령합니다. 아까 뭐 비과세 한도 아니라면 세금 내지 않겠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9.9%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목돈 수령한 돈 있죠. 끝났으니까 그 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금 계좌 추가 납입을 인정해줍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16.5% 요거까지 적용하면은 최대 49만 5천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S에서 첫 번째 절세하고 연금으로 또 절세하는 2단 절세 구조입니다. 자산을 굴리고 찾고 다시 넣는 과정에서 세금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ISA 계좌에 어떤 종목을, 어떤 ETF를 담을지 포트폴리오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격과 수비, 공수를 반반 가져가는 것. 왼쪽에 보이시는 이 K 성장주, 이게 공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미국 지수 50%, 우리나라 성장 50, 미국 안정 50, 공격과 수비 50, 50 반반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자, 공격 라인은 한국의 성장 산업 세 가지입니다. 전력 인프라의 20%, 방산과 우주의 15%, 로봇의 15%, 그래서 총 1,500만 원을 담는 거죠. 공격입니다. 그 수비 라인은 두 개입니다. 미국 S&P 500의 25%,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25%, 이쪽도 똑같이 5대5니까 1,5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성장주만 들고 있는다. 그럼 하락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안정자산, 수비군에만 담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 답답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최대한 상쇄하고자 성장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S&P 500과 커버드콜로 변동성을 완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각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입니다. 이거는 삼성자산운용이 운영합니다. 앞에 코덱스가 붙었죠. 그래서 2024년 7월에 상장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20%, 3천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 6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총보수는 연간 0.39%, 순자산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약 1.9조 원입니다. 이 ETF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돌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습니다. AI 반도체 하나가 스마트폰의 수백 배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전력 수요가 자연스럽게 폭증하고 결국 변압기와 전선이 부족해집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수혜를 받는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 바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시대의 전기 공급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타이거 K 방산 앤 우주 ETF입니다. 종목 코드는 463250이고요. 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입니다. 2023년 7월 25일에 상장을 했습니다. 비중은 15%, 한 450만 원 정도 되겠죠. 3천만 원 CD에서 15%인 450만 원을 담습니다. 총보수는 연간 0.45%, 2026년 3월 기준으로 8,700억의 순자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K방산의 수출 확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최근 촉발된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무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도 뭐 천궁2가 활약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입니다. 요즘 보시면 러우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글로벌 경제는 생각하기 힘들어진 게 요즘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늘어날수록 방산주는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방어적인 성격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우주항공 지수 연동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을 출범시키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산업 성장성도 이 ETF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ETF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로봇 액티브입니다. 종목 코드는 445290이고요. 상장된 것은 2022년 11월 15일입니다. 비중은 15%, 4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총보수는 연간 0.5%, 순자산 규모는 2026년 3월 19일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액티브 운용이라는 겁니다. 일반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방식인데 이 ETF는 운용사가 직접 종목을 능동적으로 선별하고 빼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액티브 운용입니다. 비중 조절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패시브가 수동적이라면 액티브는 능동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곳을 골라서 비중을 높이고 부진한 곳은 줄이거나 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액티브 운용입니다. 단순히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알파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로봇 산업은 제조업 자동화부터 협동 로봇, 물류 자동화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섹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 3가지 봤으니 이 수비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미래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자, 종목 코드는 360750입니다. 자, 이거 25%, 750만 원을 담습니다. 전체 3천만 원 시드 중에서 총 보수는 연간 0.0068. 이게 거의 국내 최저 수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공짜인 수준인 거죠. 2026년 3월 기준으로 총 자산이 14.7조 원, 국내 ETF 전체 중 1등인 수준입니다. S&P 500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 500개를 모아놓은 지수가 S&P 500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ETF는 환 노출형입니다. 환 노출형. 환해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질 때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손해보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손실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은 타이거 미국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 중 하나는 월 분배 상품이다 라는 점이죠. 이것도 전체 3천만 원에 25%, 750만 원을 담습니다. 총 보수는 연간 0.39%, 연 분배율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약 10%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는 월배당 구조입니다. 커버드콜이라는 것이 분배금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버드콜을 간략하게 또 설명드리자면은 이 ETF는 미국 배당주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기는 전략을 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가진 집, 여러분이 가진 집을 팔지는 않으면서 단기 임대로 매달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면서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덕분에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옵니다. 분배금을 통해서. 다만 한 가지 특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주가가 크게 오르는 강한 상승장에서는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시세 차익보다는 월 분배금을 꾸준히 가져가는 목적으로 매수한다
이 상품은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S 안에서 이 상품을 보유하면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 안에서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장점인 거죠. 그러면 이 5종목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됩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걸 몰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고점에 물려서 정말 오랜 기간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전략이 DCA입니다. 쉽게 생각하실 때 정액 분할 매수다. 정해진 금액을 분할 매수한다. 요 전략을 씁니다. 3천만 원을 60개월, 5년에 걸쳐서 매달 50만 원씩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5주를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가 싸집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 한 주당 5만 원이면 같은 50만 원으로 1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ISA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 166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은 충분히 실행 가능한 금액이 되는 거죠. 꾸준히 일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그냥 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커버드콜 ETF에서 매달 분배금이 들어오죠. 750만 원 투자 기준으로 월 약 25만 원 정도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수비 쪽에서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국 S&P 500을 매수하는 거죠. 여기서 ISA 계좌에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 받을 때마다 세금이 15.4%가 빠집니다. 일반 계좌에서는요. 그런데 ISA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 세금을 미룰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바로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또 통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 ISA 계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한 푼도 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더 커지겠죠. 월 25만 원을 6% 복리로 10년간 재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1년 차에는 작은 눈덩이겠지만 5년 차에는 제법 커지고 10년 뒤에는 더 커진 눈덩이, 그러니까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세금이 빠지지 않은 온전한 금액이 복리로 굴러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걸 ISA 계좌에서만 가능한 무세금 재투자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있죠. 그 금액으로 꾸준히 정액 매수한다. DCA, 매달 정해진 기간에 꾸준히 오랜 기간 천천히 매수한다. 그러면서 과세 이연 제도를 통해서 커버드콜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다시 미국 S&P 500 ETF에 재투자한다. 이게 전략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할 리스크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테마 변동성입니다. 우리가 공격형에서 가져간 게 전력, 방산, 로봇이죠. 모두 테마 ETF입니다. 해당 섹터에 악재가 터지면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략 중에서 분할 매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입니다. S&P 500과 커버드콜 ETF는 환 노출형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가 반복되는 전제하에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세 번째, 커버드콜의 한계입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상승장에는 커버드콜 ETF 수익률이 지수에 비해서 낮을 수 있습니다. 또 하락장이 길어지면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보다 주가 하락폭이 더 커져서 분배금을 받으면서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콜 상품은 성장 목적,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현금 확보 목적으로 받는다. 그 역할로 넣는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K성장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미국 S&P 500과 월배당 커버드콜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하면서 세금까지 아끼는 전략, 여기에 분할 매수, 무세금 재투자, 복리까지 더하면 공격 더하기 수비 더하기 절세, 이 3가지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확실하지만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픽 리포트의 김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